이게 3월 1일 날 집회, 3월 1일 날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그거를 이제 JTBC가 보도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설하고 있는 장면의 뒤쪽 배경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놓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연설하는 사진의 뒤쪽 화면으로는 탄핵 찬성 집회 장면을 넣습니다. 그래 놓고 마치 이 시간 집회 현장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거는 아마 담당자 실무자들은 아마 실수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건 명백하게 오보입니다. 가짜 뉴스죠. 일단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사진을 잘못 썼다는 거죠? 사실과 그렇죠. 다르다. 위아래가 자료 화면이 뒤쪽이 아하. 붙어 있는 게 반대입니다. 사실은 저렇게 사람이 없는 저쪽이 이재명 대표의 집회고요. 사람이 많은 위쪽이 저기 그 뭡니까 정광훈 목사가 하는 그쪽 탄핵 반대 집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시각 집회 현장이라고 해놓고 각각 반대로 저렇게 내보낸 거고 의도가 있었는지 실수였는지 뭐 그거야 본인들에게 아마 뭐 징계가 있을지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거 상당히 의도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YTN도 마찬가지였어요. YTN도 마찬가지였는데 자기들이 그 마치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 장면을 배경으로 쓰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이 났을 때, 서부지법 침탈 폭동이 났을 때 그 시위대들이 그 MBC 기자, MBC 카메라 기자였겠죠. MBC 기자를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자에 대한 불신, 과거에 그 2017년 그때 촛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6년, 17년 그때 촛불 때도 보면 그 특정 언론사 기자들 그때는 아마 TV조선이나 그런 거죠. 네. 그들이 시민들한테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들도 기자냐? 너희들도 기자냐? 저리 가라. 아니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JTBC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자의 본분을 상실한 기자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자는 정치를 해야 되는 직업이 아니고 기자는 진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팩트를 비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자가 기자의 본분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자는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존중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자가 팩트를 전달하지 않게 돼서 언론을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게 돼요. 유튜브하고 방송 뉴스하고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이례적인 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드리는 말씀이 정치는 정치인과 국민들이 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을 매개해 주는 건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와 학자와 법조인 이 세 사람들은 각각 진실 혹은 팩트 혹은 법 이런 것들이 충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비틀 권리는 없고 그거에 최대한 팩트에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가 본인의 직업적 소명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기도 한데 본인의 직업적 소명을 망각하면서 정치를 해버리게 될 때 예를 들어 판사가 정치를 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정치 판사라고 그러나요? 그다음에 교수가 정치를 하게 될 때 폴리페스라고 하죠. 그렇죠. 기자가 정치를 할 때 기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진실을 하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각각 부르는 비칭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비교적 메이저 언론인 JTBC도 그런 기레기라는 소리를 들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 정도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고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실은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럴수록 더 반듯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상황을 더 혼란하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들이. JTBC나 MBC, YTN 이런 언론사들의 대우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JTBC가 저게 뭐 오류인지 의도인지 아마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주셨지만 지금 YTN, MBC, JTBC가
여러 번 이런 것들을 했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근데 흔히 이제 언론들이 하는 게 자신들의 그런 거죠. 우리는 기계적 그런 꼭 중립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우리도 논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뭐 기사로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저는 집회 사진들이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나 좀 적게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본인들의 의도를 이제 간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점점 그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 좀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이다 보니까 언론들도 거기에 좀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론만은 정말 그 최후의 보루처럼 좀 남아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요. 또 아쉽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JTBC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분명한 입장 밝히고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징계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거세게 했죠. 항의했을 겁니다.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내가 어느 편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JTBC 얘기 위로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에 또 우리 일정을 한번 쭉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보겠습니다. 3월에 이제 주요 심판 재판이 있죠.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이제 선고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혹은 고난쟁의 심판 선고가 선고가 내일 모레 글피 중에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간혹 뭐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민주당이 좀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다음 주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6일에서 14일로 보신 건가요? 날짜를 예상을. 이렇게 하셨네요. 그럼 빠르면 이제 이번 주 아니면 이제 그 다음 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참 진도 안 나갔군요. 18일에 있고요. 24일에는 윤 대통령 이제 형사 재판 있죠. 내란 혐의 1심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고요. 3월 26일에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과연 한덕수 탄핵 심판을 이번 주에 할지 안 할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거기 덧붙여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두고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 한덕수 대행 심판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 두 건 같이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한덕수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와 탄핵 심판이 아마 결론이 날 거다라는 예상이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있었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1시간 정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의견을 들었다고 하고, 의견을 수렴을 한 거고, 대다수의 의견이 당연히 그 검토를 꼼꼼하게 하자, 신중하게,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간 것 같죠. 그 말씀은 뭐냐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하지 않는 한, 국무회의 통해서 이게 결정하지 않는 한 이게 이런 게 임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물 건너간 거죠. 임시 국무회의를 새로 개최하지 않는 한 이번 주를 물 건너간다는 소리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를 기다린다. 그 안에 나는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 같고,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의견에 힘을 받게 된 거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다른 장관들이 전부 백업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은혁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기 전에 임명할 일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 카드를
꺼낼 듯 말 듯 꺼낼 듯 말 듯 계속 보여주고만 있는 거잖아요. 하고 어쨌든 징계라는 단어를 또 썼더라고요. 징계는 무슨 공무원이라 징계하겠대요.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징계합니까? 요즘은 제 일당이 대통령보다 권력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징계는 불가능한데 아무튼 약은 오르지만 딱히 쓸 방법은 없어서 결국 국정협의체를 공전시키고 있는 거죠. 내일은 이제 최상목 빠진 국정협의를 하겠다는데 최상목이 빠진 상황에서 국회의장하고 여야가 모여봐야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민생 살리기나 그 52시간 노동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연금 개혁이니 이런 것들에 진심이 하나도 안 담겨 있다 민주당이 이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하고는 이거 거래할 건수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민생을 원한다면. 오늘 최상목 대행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국정협의회 다시 가동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근데 최상목 대행이 빠진 국회의장과 민주당, 글쎄 뭐 국힘이 같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뭐 민주당 의원총회 수준 아니겠어요? 민주당하고 뭐 국회의장하고 짝짝꿍 얘기를 하면서 하면 우리가 다 민생을 다 끌고 간다. 제 일당이니까 이렇게 갈 텐데요. 이 국정협의체 회의에 이런 회의를 가보면 당에서 하는 정책협의회나 뭐 그런 거는 당의 이제 정책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료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정부하고 하는 회의에서는 자료를 전부 정부에서 준비하거든요. 근데 무슨 연금 개혁이 됐건 52시간 노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국정과 관계된 데이터가 하나도 제시가 안 돼요. 그러면 회의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고 빠진 고무줄 빠진 그겁니다. 그거 뭐 하나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괘씸하니까 너하고 회의 안 해 하고 그냥 국정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나 너랑 안 놀아. 거의 지금 그런 수준으로 하는데, 근데 또 최상목 대행이 마은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약간 반반이잖아요. 막 그래 임명해 하고 막 밀어붙였다가도 아니야 괜히 또 마은영 임명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또 늦어지니까 뭐 어차피 마은영 참여 안 해도 뭐 다 탄핵 될 텐데 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마은영 그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했던 기세로 보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뭔가 하고 뭐 난리하고 그랬을 텐데 겉으로는 임명하십시오 해놓고 뒤로는 임명 안 해도 돼.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세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또 이게 8명 지금에서 5대3, 9명에서 6대3. 이거는 큰 차이인데 민주당이 만약에 현재 상황이 5대3이라면 반드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민주당이 그거 같이 막 급한 것 같진 않으면 또 이미 진짜 헌재와 뭔가 다 교감하고 있나? 예. 우린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그거야 뭐 모를 일이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은 아마 임명되기 그거보다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다시 돌아오느냐.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까 그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생각해 보시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정이 있고 난 뒤에 들어오기도 애매해요. 생각해 보면 이때 이제 아수라장일 거거든요. 이미 만약에 그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아니 기각되면 대통령이 다시 기각이 되면 안 와도 상관없죠. 대통령이 일단 와서 정리를 하게 될 거니까. 아니죠. 근데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각이든 저는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기각이 되면 개딸들이 명분 있지 않을까요? 개딸들이 이제 완전히 불 맞은 뭐처럼 거리로 뛰쳐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봄바람 맞고. 그래서 이미 아수라장이 날 건데 그래서 그 뒤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 상황까지도 볼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점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뒤는 좀 곤란할 거다. 어쩔 수 없이 앞이라면 그 시간은 바로 이번 주밖에 없다. 이번 주 안에 다시 아마 복귀시키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정 곤란하다면 그러니까 즉 이게 까딱지나 못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의 망신살로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내란 혐의 때문에 내란죄와 글쎄, 관계된 내란 동조라는 그 부분이 걸린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각하, 그러니까 탄핵 정족수, 그러니까 그렇죠, 탄핵 정족수죠. 네네. 150명, 권한대행의 탄핵 20명.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한다. 그런 방식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망신살이 뻗치는 아니 거겠죠. 근데 뭐 정치인들 망신살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은 워낙 뭐 그런데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아니 뭐 어때 뭐 창피한 건 한 순간이지 뭐 이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아무튼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 스케줄은 금주 아니고서는 잡기 힘들어서 결국 금주 중에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간이 6일부터 14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뭐 11일설도 있고 13일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정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글쎄요. 요즘 뭐 꿈에도 안 나타나네요. 꿈에 숫자가 안 나타나는데요. 며칠이 될지. 네. 근데 어쨌든 변론 종결하고 오늘이 딱 일주일 됐으니까 일주일 됐고 헌재에서 평의를 또 했다고 하는데 아직 딱히 기사에 나오는 거 없는 거 보니 뭐 철통 보안을 지켜가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심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이다. 네.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의 평소 성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는 되게 꼼꼼하고 깐깐하게 따지는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네. 비교적 우파적인 성향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했지만 꼼꼼하고 깐깐한 성향이고 그다음에 뭐랄까요? 고법부장을 해본 경력이 있거든요. 즉 그 재판관들 중에서 거기 헌법 재판관들 중에서도 몇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법부장을 지낸 정도의, 그러니까 최고 수준이라고 이미 인정을 받았던 재판관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꼼꼼하게 나오기로 치면 시간이 더 저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꼼꼼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6일에서 14일도 장담 못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더 길어진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장덕천 변호사의 예상을 따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 재개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뭐 아무것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3월에는 결론이 나겠죠. 그렇겠죠. 예. 예.